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치경찰입니다. 시행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한계도 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민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치경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 얘기를 제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자치경찰이 뭐냐 좀 간단하고 쉽게 교수님께서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걸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기존의 국가경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요. 국가경찰이 하는 일들 중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들, 예를 들면 교통이나 생활안전이나 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같은 여성 청소년 분야의 업무들을 자치경찰 사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근데 실제 그분들의 신분은 국가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국가경찰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무를 담당하는 그 사무에 대해서 그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형태. 그러니까 국가경찰은 그대로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이 존재하면서 사무적으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적으로만 이렇게 지휘 감독하는 형태. 그리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경찰서의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요, 특히 경정 이하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지휘 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 머리에 손발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놀고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복잡하면서 좀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쉽게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좀 어려워.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가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서 여전히 실제 내용은 자치경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현직에서도 좀 혼동스러운 일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현직도 혼동스럽겠지만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자치경찰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내 주변에 경찰관이 더 많아졌느냐. 내가 급할 때 112 신고를 했을 때 전에는 뭐 3분, 5분 걸리던 걸 1분, 2분에 와서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런데 자치경찰을 하면서 인원이나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현실의 자치경찰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거 참 민생 치안 강화인가 무늬만 자치경찰인가 입니다. 옆에 현직에 계신 경찰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2021년 7월 1일 충청북도는 그때 자치경찰 출범을 했죠. 지금 이제 저 물리적으로는 2년 좀 넘게. 우선은 현직에 계시니까 현직에 계시지 않는 교수님께서 먼저 좀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2년 넘게 자치경찰을 운영해왔던 어떤 게 보십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무늬만 자치경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의도를 하고 입법자들이 만든 겁니다.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자치경찰제라는 소위 이런 걸 이제 일원화 자치경찰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국가경찰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적으로만 지휘감독하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그 경찰 내부에서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조치로 이렇게 일원화 형태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무늬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과도기적 형태로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하기 전 단계의 자치경찰제라고 보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도입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요.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들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이제 도공무원들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농산물 뭐 도난 예방이라든지 아하.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예. 그 동안에 경찰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사실 그 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런 그림을 생각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네. 더 진일보하는 자치경찰로 가기 위한 현재 단계라는 거고 평가는 높이 한다. 맞습니다. 이 과도기적 형태의 무늬만 자치경찰제 만든 거 맞고요. 다만 이런 이거를 의도가 그러면 있었다는 이렇게 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만든 거라는데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자치경찰위원회 뭐 이렇게 정책자문위원장이셨죠? 네, 충북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아.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동안의 성과나 또 과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일단 한 발을 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긍정적인 평가 알겠습니다. 자, 현직에 계시면서의 그리고 이제 뭐 직장 협의회도 함께 운영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네. 더 밀도 있게 아실 것 같은데 지난 2년간의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통 크게 평가를 한다면 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좀 과도기적인 입장이지 않는가. 아하. 앞으로의 어떤 발전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치경찰이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치경찰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는 났는데 그러면 그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인력 증원이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느냐. 물론 뭐 일부 수반이 된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기 위원장님이 지금 그 2년을 평가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봤더니 제일 먼저 썼던 단어가 뭔지라면 일단 통 크게 생각해 보면 평가할 만하다라는 얘기 이면에는 뭔가 지금 불만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지난 오송의 그 대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이 있어서 자치경찰이라고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 일반 주민들의 치안 활동, 치안 생활들 보면 이전보다 크게 도움이 됐다, 개선이 됐다라고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때문인지 충청북도 의회에서 없애자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무용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 뭐 자치경찰제를 하자 말자라고 도의회에서 할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경찰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물론 이제 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도의 예산을 자치경찰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 과도기 형태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원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우리 입법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 연말에 법을 개정할 때 그런 취지로 분명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더 어떻게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설프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정말 퇴행적인 방법이죠. 그래요? 그러나 도의회에서 봤을 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2년이나 지난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경찰관들이 생각할 때 치안이라는 게 아무 일이 없으면 치안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했고 예방을 못했고 또 사후에 검거를 못했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지. 사실 우리 앵커님이 한 1년 동안 사는데 주변에 별일이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치안은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을 우리가 자치경찰을 하든 국가경찰을 하든 우와 나한테 피부에 와 닿겠다? 범죄자들이 아니라면 피부에 실제로 와 닿기는 사실 상당 2년이라는 시간은 좀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근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저는 사실 경찰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도 그렇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가경찰의 한계를 전 드러낸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그 지역 문화행사라든지 축제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훨씬 더 시국 치안이 훨씬 더 중요했고요. 광화문에서의 정권 퇴진 운동에 더 많은 경찰력이 가 있었고 거기가 서장도 거기가 있었잖아요. 뭐 경찰청장도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송 같은 경우에도 자연재해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민간기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주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자치경찰이 된다면 자치경찰 3으로는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오송참사 말씀 그게 네, 저는 이제 그게 과도기적 현장에서 나온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이 없었을 때 예. 국가에 이런 재난 사태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약간 분배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 자치경찰 3으로다가 사실 그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분할이 됐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과연 지자체장이라든가 자치경찰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내일이 아닌 것처럼 미뤄지진 않았나. 예,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려면 빨리 시행이 돼서 정착을 하는 것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이 필요한가? 저희 요건 경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예. 네, 뭐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당연히 그 치안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생각하는 치안하고 충북의 저 음성 같은데 촌동네에서 생각하는 치안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앙집권식은 획일화된 정책이 내려보내주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자치경찰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과연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이런 책임 소재들은 명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아직 어설프지 않나. 이 말씀 중에 음성촌 동네는 음성지방으로 바로 잡는 걸로 하필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차라리 완전히 절로 가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완전히 하든지 이렇게 됐다면 달라졌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이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면 뭔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정답은 뭐 우리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요. 지금 과도기 상태고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뭐 올 하반기에 이원화를 임시 시범 실시라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원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일원화 모델이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그 시범 실시로 뭐 세종 그리고 전북 그리고 제주 강원이 이원화 형태 완전히 분리해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이 있는 형태로 가는 거를 예정을 돼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제 사라졌어요. 정권을 잡고 나면은 경찰을 통제하고 싶거든요. 그런 의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지금 뭐 그 총선 앞두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논의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70년 창경 이래 제2의 창경이 필요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1원화, 2원화 이 부분은 시청자들께서 조금 혼동스럽거나 난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민희현정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1원화, 2원화에서 그 1원화는 조직이나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경찰에서 지방경찰까지 쭉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원화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인사나 조직이나 뭐 사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분리된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이원화 모델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 네. 제주도가 2006년도부터 자치경찰을 시행을 했고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원화는 국가경찰은 그대로 있고 또 다른 경찰을 만드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1원화인가 2원화인가입니다. 지금 2006년부터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도입을 해서 지금 2원화 모델로 지금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잘 되고 맞습니다.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경찰 내부에서 판단은 지금 현재 2원화 모델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예산이나 그 인력에 비해서 그럼 과연 그 제주도의 치안력은 상승했는가? 저희들이 그 전국 단위의 그 치안을 항상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하위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그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한 450억 정도요. 450억이요? 네. 우리 충북은요? 충북은 지금 작년에 48억 아마 예전 48억이요? 네. 10배가 차이가 나요? 10배 정도. 왜냐하면 130명 정도 되는 자치경찰에 월급을 줘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네. 10배 이상 지금 제주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안 성과는 제일 낮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업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요? 네. 자치사무의 업무는 예. 실제로 그 평가하기가 힘들고요. 예.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민 밀착형 치안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성과를 내거나 그 평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원화 모델로 가면 현재 청주에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서를 예. 3개 정도는 또 줘야 됩니다. 별도로. 별도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4조 3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원화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변형 일원화로 갔는데 변형 일원화. 예, 지금 현재 변형 일원화입니다. 예. 완전한 일원화도 아니고 완전한 이원화도 아니고 좀 변형적인 형태의 자치경찰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치안 성과 평가는 결국 중앙 정부 입장, 즉 경찰청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주경찰청 그대로 있고 제주자치경찰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인력 조금 파견받은 사람들, 뭐 지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 그리고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요. 기존의 경찰에서 많은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상 거의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주자치경찰이 뭐 특사경과 관련돼서 예. 특히 뭐 자연훼손과 관련된 제주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 예. 그러니까 제주에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 관광 그리고 환경부 예. 이거였거든요. 예.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국가경찰이 그동안에 그거 거들떠도 안 보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성과를 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라보진 않죠. 그렇죠. 국가경찰청에서. 아니,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청에서 보는 입장과 이제 직원들이 보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청이나 보는 직원들은 직원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 도민들이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주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그런 환경과 그런 관광을 깨끗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주고 하는 그 제주자치경찰 평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치안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낮게 나타날지라도 도민들이 바라봤던 체감은 높을 수 있다. 저는 치안 성과 그 부분 때문에 전 자치경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실 국민들에게 교통 사망 사고 그리고 살인 사건 우리 주민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근데 국가경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오로지 수사, 정보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범죄 예방이에요. 그리고 안전이고.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치자 상황 무슨 주치자 무슨 센터를 개설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일을 그동안 경찰에서는 못했어요. 왜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근데 아까 48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동안 왜냐면 뭐 제주에서 480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48억이라는 사업비를 따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농산물 예방을 위한 절도 예방을 위한 뭐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기타 또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했던 거 저는 그동안에 경찰에서 못했던 거 예.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분리가 돼서 시도지사에게도 분명히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하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이 사람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 예산을 써서 더 안전한 인프라를 갖추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요, 전 조금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하면 경찰도 사람이고 빠르게 말하면 뭐 회사로 말하면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국가에서 뭐 주문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문하는 것도 있고 도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나는 지금 소속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일은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들이 이제 그 경찰공에 들어올 때 예. 경찰관에 입문할 때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들어왔느냐에 대한 개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찰관 들어올 때 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치경찰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법 집행보다는 예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좀 치중하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네. 실제로 제주도에서 했던 것도 그런 형태의 자치경찰을 시행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급해서 112를 신고를 했을 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경찰서가 더 신고 출동이 빠를 것이냐, 늦을 것이냐, 늦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5개 파출소가 있는데 이 중에 1번 파출소가 자치경찰 파출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5번 국가직 파출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치경찰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나가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서 처리를 하지만 지금은 5번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1번에서 나가야 되고 4번에서 자치경찰 업무가 신고가 들어오면 4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1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리 때문에 출동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저는 뭐 제주자치경찰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주자치경찰은 정말 경찰 그대로 내비두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원화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정됐던 것은 기존 국가경찰 지금 14만 정도 됩니다. 14만에서 상당 부분을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더 취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 더 인력 충원이 이제 각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근무 체계도 달라지고 경찰 관서도 달라질 겁니다. 이제 그런 효율화를 하자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민강기 위원장님 스스로 자인하셨어요. 경찰 주로 생각하는 건 법집행이다. 사실 국민들한테는 법집행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 거는 서비스 좋아해요. 그 서비스라고 하면 왠지 좀 허드렛 일 같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왜 반대하겠습니까? 조직이 쪼개지니까. 또요. 권력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현장의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을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 5대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나눠져 있다. 한 2020년도에는 반대가 한 80%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국가직으로 들어왔는데 자부심, 명예 이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경찰관들은. 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2년 정도 자치경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자치 공무원들에 대한 뭐 복지라든가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우리 그 자치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만에 30% 정도가 자치경찰을 찬성한다는 거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도 경찰 내부에서는 좋아지지 않았나.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아쉬운 건 원래 올 6월 달에 그 총리실의 국가제도개혁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6월 말에 자치경찰에 대한 모델을 발표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이 벌써 10월 초인데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24년도 1월 달부터 4개 그 자치도에서 그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었고요. 26년도에 전면적으로다가 전국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모델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내년 4월 10일까지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국회가 올수업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든다든가 관련 그 법규를 고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일단 내부적으로는 행안부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 안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그 소관 부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이 지금 소관 부서예요. 핵심적인 부서. 반대하고 있죠. 거기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경찰청에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조직을 분리해야 되고 부하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찰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미루려고 할 텐데 사실 이거는 입법자들의 결단이고요. 그리고 뭐 이번 정부에서도 뭐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었다가 지금 국가직으로 변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경찰 조직은 지금 반대로 가고 물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 뭐 자치경찰이 뭔지 국가경찰이 뭔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 주변에 나한테 신변의 위협이 있거나 재산상의 문제가 있거나 목숨에 문제가 있는 상황일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좀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현직에 계신 경찰관님들도 혼동스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좀 주민에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도 좀 편안함이 가야 되고 이 일을 수행하는 경찰관들도 뭔가 혼란 없이 일을 해야 되려면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정비를 해야 할까 이런 궁금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 지방을 가장 잘 아는 거는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요.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충북경찰청 같은 경우에 지휘부들은 다 위에서 승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치경찰제 예. 하면서 지역에서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그런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찰청에 가서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하. 근데 자치경찰위원회에는요, 예. 이제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이야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돈을 쓰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국가경찰에서는 막대한 예산 써도 평가를 사후적으로 평가받지 않았어요. 아하. 쓰는 것만 급급했지. 예. 이제는 도 예산 받으면요. 자치경찰위원장이 도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받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 도의회에서 평가를 받겠죠. 그런 상황. 이제 그런 민주주의가 자치경찰에 구현된다면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일원화로 갈지 이원화로 갈지 변형 일원화를 어떻게 또 다른 변형 다른 형태로 옮겨갈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어떤 치안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직에서 일하실 때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공감하는 예, 그다음에 그 2021년도에 그 주민 참여제도 협의체 구성하셨고요. 네. 충북 그 자치경찰에서 네. 한 330명 정도 아마 운영을 하는 거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경찰청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희들도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예. 이번에 그 조직 개편하면서 엠바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따라라 예.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 중앙 집권식이 좀 문제점 단점이지 않나. 실제로 그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뭐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그러면 예. 자치경찰서장은 뭐 직선제로 해서 뭐 시도지사 투표할 때 같이 한다든가. 직선제요? 네, 이렇게 자치 해서 경찰 본부장 같은 경우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 평가받고 그렇죠. 치안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그렇게 해서 그 시도지사랑 뭐 런닝메이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과연 가능하지 않겠나. 괜찮네요. 괜찮아. 민건기 위원장님 그럼 나중에 선거 때 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신 현업에 계신 경찰관들도 이게 빨리 뭔가 체계가 딱 정립이 되고 확립이 돼서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한 목소리를 내야 으쌰으쌰하고 힘을 냈으면 가실 그렇죠. 텐데 네. 지금 현재는 시행한 지 지금 충청부터는 2년 조금 넘은 상황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듣는데 민건기 위원장님의 경찰 시작할 때 그 경찰관들이 했던 생각들 법 집행 요 단어 하나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치안 서비스라는 요 단어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양쪽에서 이게 혼란스럽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근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현직에 계신 또 중앙에 계신 경찰관들도 같이 공감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주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경찰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교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하거나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서 우리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냥 지금의 현 모습만 보고 뭔가 과거로 퇴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교수님 앞에 충청북도 의회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민관기 위원장님께서는 한판 처음이신데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하실지 우리 궁금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고요. 예. 못 믿겠다 경찰청. 네. 못 믿. 너무 마지막에 세게 현재 하시네.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예. 뭐 현장의 의견을 전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도저히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못 믿겠다 경찰청. 예. 공동체 치안은 자치경찰과 함께. 찬성하시는 거네요, 분리하는 거. 예. 와, 자. 현업에 계신 경찰관들께서 믿을 수 있는 경찰청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 판이 벌어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리얼토크 한 판!